바로 우리의 한글날을 두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자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는데 이는 세계 역사상 왕이 직접 창제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문자입니다. 15세기 훈민정음 창제는 문자 생활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지식계층이라 자부했던 사대부도 고전을 자유롭게 읽고 쓰려면 10년은 공부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자는 양반의 전유물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할 말이 있어도 제 뜻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한글은 소외층과 하층민을 배려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구상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한글을 만드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고 과학기술과 민족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 정벌입니다. 동국여지승남, 세종실록, 지복유설, 택리지 등 많은 고문원에서는 대마도는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가 땅이 몹시 좁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해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오갈 데 없는 일본인들이 몰려와 외놈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마도에 살던 외놈들은 우리의 해안선을 침공해 곡식과 부녀자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외놈들은 곡식을 도둑질해 가는 것도 모자라 가옥을 불태우고 생명을 앗아가는 등 우리 백성들의 한맺힌 울음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분노했고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1491년 세종대왕은 외놈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종무를 군사와 함께 대마도로 보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 대마도 출정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란 섬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험하고 궁벽하며 협상 고심으로 외놈들이 모여 사는 것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감히 개처럼 도둑질하고 쥐처럼 훔치는 흉계를 품어서 경인년부터는 변경해서 방자하게 도둑질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대마도로 달려간 이종무는 왜구를 수색해 100여 명을 참수하고 2000여의 가옥을 불태우며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대마도주는 세종대왕에게 신하의 예로 섬길 것을 맹세하고 왜구를 스스로 다스리고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며 경상도 일부로 복속되기를 청했습니다. 이처럼 대마도는 명백한 조선 영토로 인식되었지만 일본이 근대국가로 재편 과정에서 마음대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국정책으로 열강의 개방 요구에 맞서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대마도 일본 지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기에 대마도에 대한 불법 점유를 풀고 우리 땅 대마도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대마도를 반환하기는커녕 독도도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 이유는 대마도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일본에게 당당히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려 강점했지만 결사항전한 대마도 의병들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시 대마도에 한국인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중국 여론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60여 차례나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북한에 의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를 통해 대마도 요구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김일성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틈타 미국에 본격적인 로비를 했고 결국 한국을 배제한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며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확정된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던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여러가지 잘못된 근거를 대며 대마도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일본이 내세운 고지도에서 버젓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은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영주권 분쟁이 생기자 독일의 클럽프로스가 번역한 삼국저병지도 프랑스어판을 증거로 제시해 영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도에 울릉도,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영토임이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삼국 접양도를 통해 대마도가 조선령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이후 삼국 접양 지도를 변조하여 다량 배포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프랑스어판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에 근거 자료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관광산업이 소멸되어 가자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참여연을 지낸 프로레슬러 출신의 한 일본인은 쓰시마 섬은 연간 26만 명의 한국인이 관광을 오는 곳인데 지금은 제로라고 말하며 일본인들에게 제발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마도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안 오자 일본인들이 생계를 위해 섬을 떠나면서 한국 자본이 대마도 부동산을 대거 인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일본인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의식이 낮다며 한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대마도의 위기의식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이 시로 지배하고 있어도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가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진 대마도 주민들은 이미 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마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원래의 주인인 한국에게 돌려주는 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과거 대마도 정벌을 하고 나서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14일자 기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외인과 야인을 대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하루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은 누구보다 일본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며 태평세월의 안일에 젖어 방심한 채 지내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 부디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신당부가 세종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후손들은 세종이 남긴 유언의 의미를 새기지 못했습니다. 세종사 후 150년이 지나 조선은 외란으로 초토화됐고 그로부터 다시 300여 년 후에는 아예 나라를 왜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보복을 위한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시작한 수출 규제를 아직까지도 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리 일본 불매운동의 동력은 서서히 식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게임 판매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이래 나라를 잃을 뻔한 위험과 무수한 국난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거 최종 후보에 오른 것과 관련해 유 본부장을 대놓고 견제했던 일본에서는 예상 밖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역대 WTO 사무총장에 여성이나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나이지리아, 케냐 후보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 의외의 전개라며 일본 정부 내 경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예상 밖 결과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 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 통했고 특히 유럽연합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이혼계제신문도 이날 이 후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본에 강력히 반발했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주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을 하기에는 유 본부장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 등 국제적인 균형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후보에 대해선 실무 경험은 있지만 관료 출신으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강력급이 맞는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는 경량급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이 후보가 사무총장이 돼도 개별 사안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일본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164개 회원국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WTO 총장 선거 딜레마에 빠진 일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 이벨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남으면서 일본 정부가 어려운 선택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WTO에 제소당한 상황이라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오콘조 이벨라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선뜻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유 본부장과 오콘조 이벨라 후보를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와 국제 협조회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10일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확립하지 못하고 유 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유 씨가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콘조 이벨라 후보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장으로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남는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유 본부장이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이 선거 전략을 잘 세워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마시타 가즈히토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전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이 훌륭하게 추진했다고 산케이의 의견을 밝혔다. 국제정세 전문가인 히라스카 미스요시 도쿄이과대 교수는 중국이 추천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면 미중 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많은 회원국이 중립적 입장인 한국을 지지하는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앞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교류와 활발한 무역, 투자를 토대로 함께 성장한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다각적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 정부 베를린 소녀상 허가 취소의 전향적 움직임 평가. 일본 정부는 9일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전향적인 움직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카토 카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미 대구가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 요구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면서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카토 장관은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와 관련해 착실한 실행을 요구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베를린 미 대구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점을 허가 취소 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 미 대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의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있다. 그러나 독일 측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마스 장관에게 베를린 중심부의 위안부상이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를 방문한 모테기 외무상은 원래 독일도 갈 예정이었지만 경호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스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독일 일정을 취소하고 전화회담으로 대체해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 후인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마스 장관과의 화상회담 때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본 건에 관해 대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서분열에서 하나의 베를린이 태어났다. 여러 사람이 오가고 공존하는 도시가 베를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베를린에 상을 설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과거 사과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코리아 협의회 주도로 지난달 25일 세워진